이지혁 대표의 가슴 위로 낯선 고동이 울려 퍼지는 순간 지은호 팀장은 자신의 영혼이 이미 지옥의 불길 속에서 타 들어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병실 안은 기계적인 비푸음과 규칙적인 인공호흡기의 마찰음만이 가득했지만 지은호 팀장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을 떠난 이복동생 한우진의 마지막 울음소리처럼 들려와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껴야 했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대표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온기조차 이제는 죄악의 증거처럼 느껴져서 손을 떼고 싶으면서도 참아 놓지 못하는 지독한 모순에 빠져 있었지 뭐예요. 이지혁 대표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지만 지은호 팀장은 그 환한 미소를 마주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대표의 가슴 위에 손을 얹을 때마다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사실은 자신이 복수하려던 생모, 고성의 이사장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동생인 한우진의 것이라는 사실에 온몸이 조각나는 듯한 오한을 느꼈더라고요. 이지혁 대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은호 팀장의 손을 꼭 잡으며 은호야,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내가 나를 지켰구나라고 말했는데 그 다정한 목소리가 지은호 팀장에게는 죽은 한우진의 원망 섞인 비명처럼 들려와서 지은호 팀장은 결국 병실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만 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병실의 하얀 침대 시트를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며 박진석 회장이 던졌던 쌍둥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되씹고 있었는데요. 박진석 회장이 불태웠던 26년 전의 서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시뻘건 불꽃처럼 타오르며 지은호 팀장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더라고요. 만약 자신이 고성의 이사장의 딸 한유라가 아니라면,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온 복수가 엉뚱한 곳을 향한 것이라면 동생의 심장을 꺼내 연인을 살린 이 잔혹한 도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대표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만 번 사죄했는데요. 이지혁 대표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 그가 겪게 될 그 끔찍한 절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은호 팀장은 이미 지옥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답니다. 지은호 팀장은 세면대로 달려가 차가운 물을 틀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피를 씻어내려는 듯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비비고 또 비볐는데요. 하지만 물소리가 커질수록 한우진의 마지막 숨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 지은호 팀장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절규했지 뭐예요. 거울 속 지은호 팀장은 어느새 고성의 이사장의 비정한 눈빛을 닮아가고 있었고 그 사실이 지은호 팀장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역 선배를 살리기 위해 한우진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어.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일까? 지은호 팀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던 그 손가락들이 마치 핏물에 젖어있는 듯한 환각이 보였고 지은호 팀장은 병원 세면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한편 찜질방의 눅눅한 습기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구석진 자리에서 고성의 이사장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통장에 단돈 200만 원만 남겨둔 채 맨발로 쫓아냈다는 현실보다 아들 한우진의 심장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이지혁 대표의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더 믿기지 않았지 뭐예요. 고성의 이사장은 찜질방의 바램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대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고성의 이사장의 눈에는 이제 이성적인 빛은 사라지고 오직 박진석 회장과 지은호 팀장을 향한 살기 어린 복수심만이 가득 차올랐더라고요. 고성의 이사장은 박진석, 내가 내 아들 심장을 훔쳐갔어. 그 심장 내가 다시 꺼내올 거야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가 찜질방의 소란스러움을 뚫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마지막 남은 폐물이라도 팔기 위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박진석 회장이 손을 써둔 탓에 압구정과 청담동의 모든 금은방은 고성의 이사장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고성의 이사장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다가 문득 박진석 회장이 26년 전 지은호 팀장을 버릴 그때 작성했던 친부 확인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그래, 박진석 내가 유라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내 실수였지. 하지만 이제 내가 그 딸의 손에 죽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이며 소름 끼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더라고요. 고성의 이사장은 빗속을 걸으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6년 전 자신이 낳은 아이가 한 명이 아닌 둘이었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산부인과 간호사의 얼굴을 떠올렸는데요. 고성의 이사장은 그 아이만 찾으면 박진석은 끝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낡은 공중전화박스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의 떨리는 손가락은 숫자판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지 뭐예요. 고성의 이사장은 수화기 너머의 인물에게 나야 고성이 26년 전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알아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의 발악은 이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잔인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며 불타오르는 벽난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 팀장이 자신의 딸 한유라라는 사실을 이용해 이지혁 대표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치밀한 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 팀장이 쌍둥이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듣고는 아주 비릿한 미소를 지었더라고요.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 벽면에는 거대한 인물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은호 팀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주위로 거미줄처럼 얽힌 선들이 인물들의 운명을 올가매고 있었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붉은 펜을 들어 고성의 이사장의 이름 위에 커다란 가위표를 그었습니다. 고성이, 넌 내 아들 심장이 이지혁의 가슴에서 뛰는 걸 보며 평생을 미쳐가야 할 거야. 그게 내가 나를 기만한 대가니까. 박진석 회장의 눈에는 이미 인간적인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완벽한 복수극이 완성되어가는 과정만을 탐닉하는 괴물의 형상만이 남아있었지 뭐예요. 박진석 회장은 마시던 위스키 잔을 벽난로 속으로 세차게 던져버렸습니다. 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어올랐고 박진석 회장은 그 불길을 보며 소름 끼치게 웃었는데요. 유라야, 내가 동생 한우진의 심장을 이지혁에게 준 건 참 잘한 일이야. 하지만 내가 진짜로 죽여야 할 사람은 고성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박진석 회장은 금고를 열어 낡은 만년필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26년 전 지은호 팀장의 친부라고 믿었던 한민석이 사용하던 물건이었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그 만년필을 부러뜨리며 승리감에 도취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혁 대표는 병실에서 자꾸만 느껴지는 가슴의 통증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수술 후의 자연스러운 통증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울부짖는 것 같은 기묘한 압박감이었는데요. 이지혁 대표는 꿈속에서 한우진이 나타나 자신의 심장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지혁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지은호 팀장을 찾았지만 지은호 팀장은 병실 구석에서 넋이 나간 채 창밖을 보고 있었지 뭐예요. 이지혁 대표는 지은호 팀장의 그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고 지은호 팀장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의 깊이를 감지하며 가슴 한구석에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지혁 대표는 지은호 팀장을 불러 가슴 위에 손을 얹게 했습니다. 은호야, 이 심장 소리가 너무 슬퍼.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뺏고 살았다는 게 사실이야? 박 회장님이 기증자를 비밀로 하라고 했다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인 거지.
이지혁 대표의 질문에 지은호 팀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선배, 그냥 기증자야. 우연히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들었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지은호 팀장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대표는 지은호 팀장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은호야, 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혹시 그 기증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고 지은호 팀장은 숨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지은호 팀장을 돕기 위해 한우진의 사고 당일의 동선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박성재 부사장은 박진석 회장의 비서실장이 사고 직전 정비소에 들렀다는 증거를 확보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더라고요. 박성재 부사장은 자신의 손에 들린 사고 보고서를 꽉 쥐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인위적으로 마모된 흔적이 적혀 있었고 이는 명백한 살인 시도였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지은호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 병원 옥상으로 와줘.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지은호 팀장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옥상으로 향했는데요. 옥상에서 기다리던 박성재 부사장은 비에 젖은 채로 지은호 팀장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거 우진이 사고 당일 기록이야.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브레이크를 손봤고 그 배후에 우리 아버지가 있어. 지은호 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박 회장님이 이지혁 선배를 살리려고 우진이를 죽였다는 거야? 지은호 팀장은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동생의 피로 만들어진 것임을 확신하며 절규했습니다. 이지혁 대표의 아버지 이상철 씨는 아들이 살아난 것에 대해 감격하면서도 병원을 맴도는 박진석 회장의 비서들을 보며 불안한 기운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지은호 팀장에게 다가가 지 팀장, 우리 지역이 심장 기증해준 그분 말이야. 정말 사고로 죽은 거 맞지?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이상철 씨의 눈을 피하며 아버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지만 지은호 팀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 뭐예요. 이상철 씨는 지은호 팀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지 팀장, 제발 진실을 말해줘. 우리 지혁이가 누구 심장을 받은 거야? 지은호 팀장은 이상철 씨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우진이 심장이에요. 고성의 이사장 아들 우진이요. 그 말을 들은 이상철 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원수의 아들 심장이 우리 아들 몸속에서 뛴다니. 이상철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고 지은호 팀장은 그런 이상철 씨를 안아주며 함께 피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상철 씨는 박진석 회장이 건네준 현금 가방을 쓰레기통에 쳐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했더라고요. 지은호 팀장은 박성재 부사장이 건넨 USB 속 영상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우진은 사고 직전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불안한 표정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그 뒤를 쫓는 차량은 분명 박진석 회장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제 자신이 이지혁 대표에게 준 심장이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박진석 회장이 저지른 살인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고성의 이사장의 은신처로 달려가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지은호 팀장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고 내가 내 아들 죽였어. 박진석이랑 짜고 우리 우진이 죽인 거지. 라고 소리를 질렀더라고요. 지은호 팀장은 고성의 이사장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차가운 눈물만 흘리며 당신 아들을 죽인 건 내가 아니라 박진석이야.
그 남자가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이 연극을 꾸민 라고 외쳤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지은호 팀장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유라야, 내 딸아. 박진석을 죽여줘. 이 사진 속에 내 진짜 아버지가 있어. 고성의 이사장이 건넨 사진 속에는 고성의 이사장과 한 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진석 회장이 불태우려 했던 서류 속에 이름 한민석을 떠올렸습니다. 한편 병실에서 잠을 자던 이지혁 대표는 가슴에서 느껴지는 강한 거부 반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이지혁 대표의 가슴 위에는 붉은 반점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와 진정제를 투여했는데요. 이지혁 대표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지은호 팀장의 손을 잡으며 은호야, 내 심장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자꾸만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내. 라고 속삭였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의료진들이 이지혁 대표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병실 밖에서 벽에 머리를 찍으며 자책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라는 비극적인 선고를 내렸고 지은호 팀장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이지혁 대표의 거부 반응 소식을 듣고는 아주 여유롭게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이지혁이 죽으면 안 되지. 지은호가 아직 박살낼 진실이 많이 남았거든이라고 말하며 소름 끼치게 웃었답니다. 박진석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라야, 내가 진짜 누구의 자식인지 알게 되면 넌 아마 스스로 심장을 도려내고 싶어질 거야. 박진석 회장은 이미 다음 장의 복수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 팀장의 진짜 친부라고 기록된 제3의 인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음모는 이제 지은호 팀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48화의 마지막 장면은 병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지혁 대표와 그의 곁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지은호 팀장, 그리고 집무실에서 서류를 태우며 광기 어린 승리를 만끽하는 박진석 회장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이 태우다 남긴 서류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지은호 팀장의 친구 이름이 박진석도 아니고 고성의 이사장이 알던 그 남자도 아닌 제3의 인물로 적혀 있었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렸고 병실의 전등이 깜빡거리며 꺼지는 순간 지은호 팀장의 비명 섞인 흐느낌이 병원 복도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은호 팀장의 눈앞에 나타난 이름은 바로 한민석이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그럼 내가 박 회장님의 원수의 딸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이용한 거라고? 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지은호 팀장의 출생의 비밀이 다시 한번 뒤집히는 순간 병실의 이지혁 대표는 다시 한번 심정지를 일으키며 긴급 호출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의 비명과 이지혁 대표의 경고음이 뒤섞이며 48화는 사상 최악의 파국을 예고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쓰러진 이지혁 대표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선배. 제발 눈 떠. 박진석 회장은 멀리서 그 비명을 들으며 유유히 와인 잔을 비웠습니다. 유라야, 이제 진정한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 제48화의 그 숨막히는 엔딩,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은호 팀장의 처절한 비명과 박진석 회장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겹쳐지며 화면이 암전될 때 아마 많은 분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번 48화는 단순히 갈등이 깊어지는 단계를 넘어 인물들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거대한 분수령이었는데요. 이 강렬한 여운을 함께 나누고 숨겨진 복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심층 클로징 코멘터리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화의 가장 큰 충격은
단연 지은호 팀장의 진짜 친부에 대한 반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은호 팀장이 고성희 이사장의 딸 한유라이며 그녀의 아버지가 박진석 회장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이 불태우려 했던 서류에서 발견된 한민석이라는 이름은 시청자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26년 동안 지은호 팀장을 자신의 딸처럼 키운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녀를 가장 잔혹한 복수의 사냥개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자신의 원수였던 한민석의 딸을 데려와 그녀의 손으로 고성희 이사장의 아들을 죽이게 하고 그 심장을 연인의 몸속에 넣게 한 박진석 회장의 치밀함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악마의 모습과 다름없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이 겪는 심리적 붕괴는 이번 화의 감정적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매칭 BGM 셔터 더 스틸러너스가 흐르는 가운데 지은호 팀장이 복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헛구역질을 하는 장면은 그녀가 느끼는 자기 혐오와 절망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지혁 대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박진석 회장이 설계한 원수 갚기의 소모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특히 이지혁 대표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우진아 미안해라고 속삭이는 지은호의 모습은 그녀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를 암시하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죠. 또한 고성희 이사장의 처절한 몰락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한때 가운재단을 호령하며 오만방자했던 그녀가 찜질방 바닥을 기어다니고 영안실 모니터에 비친 아들의 심장을 보며 절규하는 모습은 인과응보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은호에게 건넨 한민석과의 사진은 고성희 역시 박진석 회장에게 속아온 피해자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가 26년 전 유라를 버렸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유라가 한민석의 아이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녀를 이용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고성희와 지은호 팀장은 공통의 적 박진석을 향해 칼날을 돌릴 운명적인 동맹을 맺게 될까요? 이지혁 대표의 몸에서 일어난 강력한 면역 거부 반응은 단순한 의학적 현상을 넘어 서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띱니다. 한우진의 심장이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울부짖는다는 표현은 죽은 자의 원한이 산 자의 육체를 빌려 진실을 폭로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읽힙니다. 이지혁 대표가 무의식 중에 내 가슴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은 이번 48화의 가장 소름 돋는 명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살아났다는 기쁨도 잠시 자신이 원수의 아들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지혁 대표가 겪게 될 정신적 충격은 다음 화를 기다리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제작진이 이번 화에서 사용한 BGM 연출 역시 압권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에서 관계도가 클로즈업 될 때 흐르던 섀도즈 브레이크 더 스카이는 그가 설계한 음모의 거대함을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전달했습니다. 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전환된 트위스티드 월츠 어브 투는 박진석의 광기 어린 승리감을 기괴하고 화려하게 포장하여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죠. 마지막 엔딩에서 울려 퍼진 디센트 어브 더 블랙 크라운은 모든 인물의 몰락과 파멸을 예고하는 장엄한 레퀴엠과 같았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지은호 팀장은 이 거대한 지옥에서 살아남아 박진석 회장의 심장을 찌를 수 있을까요? 박성재 부사장이 별장 지하실에서 발견한 그 쌍둥이 혹은 진짜 유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박진석 회장이 언급한 내 진짜 부모가 살아있다면이라는 말은 한민석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또 다른 반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화려한 날들 제49화에서는 드디어 지은호 팀장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음모의 뿌리가 드러날 예정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은호의 처절한 각성과 아들의 심장을 뺏긴 고성희의 마지막 발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박진석 회장의 무너지는 왕좌.
진실이 밝혀질수록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이 드라마의 다음 전개를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지은호 팀장이 이지혁 대표의 가슴에 올려둔 그 붉은 피로 물든 벤의 저고리는 이제 복수가 아닌 처단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악마가 된 지은호와 복수를 위해 신이 되려 한 박진서. 그들의 화려한 날들이 어떤 핏빛 종말을 맞이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49화 심층 예측 시나리오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색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